네, 시장을 주도하는 자, AI 마에스트로 허반석 파트너. 자, 그리고 알짜만 골라 먹는 자, 주식 미식가 박지훈 파트너. 기회를 찌르는 전사, 타이밍 헌터 김승일 파트너. 세 분의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상당히 차분하게 해 주셨어요.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세 분의 성격이 차분하신 건가요? 일단 한 분 한 분 방송을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시장을 주도하는 자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각오, 어떤 각오가 있을까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네. 이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왔을 때에는 종목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 장세에 잘 타 있어야 되고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 지수는 좋은데 나만 소외되면 그보다 더 추운 겨울이 없을 거기 때문에 추운 겨울 맞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진짜 주식 일부에서 주도 섹터를 면밀히 샅샅이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도 섹터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세 분과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주도를 하시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분위기를 한번 주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주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홍일점이에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다닌다라고 소문이 나서 종목도 맛있게 먹는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던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박지훈 파트너입니다. 앵커님, 제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과 내가 사 먹는 음식, 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시장이 숫자로 해석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감정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의 감정을 해석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의 방향을 지켜드리는 감정금융 큐레이터 박지훈 파트너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하게 익어갈 맛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음식 먹을 때 맛있게 했는지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다. 종목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 창을 들고 타이밍을 노리는 멋진 전사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어떠세요? 좀 싸움도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예, 싸움은 물론 잘하고요.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불이야, 신토불이야라고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와. 최근 이렇게 불처럼 활활 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국 주식 하십니까? 제가 신토불이 국내 주식으로 여러분들 수익률 높게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노래를 불러주실 줄 알았거든요.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불이야. 어쨌든 불, 빨간색, 양봉 좋은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는 진짜 주식 일부 처음 순서는 시장 흐름을 우리가 또 잘 읽어야 되겠죠.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의 큰 그림. 자,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대장주와 꼬리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골라주신 오늘의 대장주 그리고 꼬리주. 일단 대장주로는 뉴로핏, 알테오젠 그리고 또 뉴로핏이 뽑혔고요. 꼬리주로는 코나 아이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인스피언 이렇게 세 종목이 꼽혔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대장주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일단 한 분은 알테오젠이고 두 분이 뉴로핏. 일단 한 분이 약간 소외됐어요. 오늘 첫 방송인데 두 분이 먼저 알고 연락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한 분이 약간 소외됐는데 알테오젠 이 부분은 누가 선택을 하신 걸까요? 예, 제가 했습니다. 약간 소외당하신 느낌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로핏도 뉴로핏도 좋은 종목이지만 알테오젠은 조금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알테오젠 하면은 코스닥 시총 1위 완전 대장주이긴 합니다. 네. 오늘 들어서도 FDA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상승 흐름이 제법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알테오젠은 오늘 FDA의
품목 허가. 신약 네.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시총 1위주로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시총 40조 원을 능가하는 그러한 4분기에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40조로 보고 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 다른 상황,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맥 주사 대비해서 피하 주사로 기존의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씩 맞게 됐는데요. 3분의 1회 주사로 가장 편리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상승 흐름 앞으로 50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80만 원,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일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주식 일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살짝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서 그 부분도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두 파트너는 뉴로핏으로 일단 골라주셨어요. 우리 홍일점,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바라보는 뉴로핏. 이게 또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장주로 뽑아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저만의 언어로 종목을 해석한다라는 이런 매력을 뽐낼 계획인데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뇌를 보는 기술로 세계의 인정을 받는 순간 시장의 마음은 주저없이 움직였다.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종목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나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은 또 바이오 업종을 안 봐야 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이유 3가지로 꼽자라고 하면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 선정, 그리고 해외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사업 성장 기대감이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제는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업종들이 감각적인 투자를 필요할 것, 이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명확하게 오늘 이 뉴로핏은 AI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였다 이런 배경보다는 조금 독보적으로 움직였던 포지션인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는 미래 스토리에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 랠리에서 첫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I와 이 첨단 기술로 의료를 바꾸려는 헬스테크 혁신주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먹거리의 주인공은 좀 비슷한 결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3D 프린팅으로 재생 의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오가노이드로 신약을 평가하는 혁신이 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지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딱 들어봐도 단기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종목을 알려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뉴로핏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같이 좀 들고 오셨는데 그 외로 좀 알려주실 만한 사항이 또 있을까요? 뭐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서는 제약 바이오를 꼭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려왔고요. 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다양한 분야의 AI가 갖다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AI에 투자를 했다면 진짜 주식 일부에서는 AI로 투자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뉴로핏은 AI 딥러닝 기반으로 뇌 질환 진단 치료용 AI 솔루션을 개발했고 이게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자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고령화가 된다면 알츠하이머에 대한 질환도 늘어날 수 있고 시장의 확대, 솔루션에 대해서는 실적 확보가 나타나겠죠. 제가 이런 기업들을 보았을 때 시장의 성장성과 산업의 방향성이 맞아떨어지는 기업은 미리 선점을 해야 되고 미리 네. 선점을 했다면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좀 봐주실 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상장 첫날 종가에 지금 오늘 종가 부분이 좀 비슷하게 걸쳐져 있거든요. 이 부분
상장 첫날의 음봉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뉴로핏의 차트를 보면 오늘 종가가 고점으로 또 올라서게 되면서 거래량이 확실하게 또 들어와준 모습이죠. 네. 본격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타깃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모양의 기법들을 부메랑 기법이라고 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상장했던 시가와 종가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장에 상장했던 날의 종가인 23,300원대에 오늘 고점을 그려주었고 그 투자 심리로부터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 이전 매물대는 이미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신규 또 새로운 재료라든지 아니면 수급이 받쳐주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탄력적으로 27,500원대까지는 빠르게 또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저의 관점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비슷한 결의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승일 파트너가 골라준 알테오젠. 어차피 지금 비슷하게 의료 쪽으로 좀 섞이는 듯한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알테오젠 이 종목은 시장의 주도 어떻게 좀 할 것으로 보세요? 뭐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섹터를 골랐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보로노이, 알보리, 리가켄바이오까지도 네.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11시 40분 방송에서도 일찌감치 보로노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보로노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습니다. 연말까지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셔야 하고 아직 제약바이오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똘똘한 제약바이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늘처럼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경기 지표 발표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집해 나가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없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준자 주식 일부에서 종목들 하나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소개시켜준다는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승일 파트너에게도 묻고 싶은데 일단 유로픽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야기하실 타이밍입니다. 상장 초기에 뉴로핏이 잠깐 눌리고 있지만요. 네. 조만간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특히 4, 4분기에 한 번 더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4분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꼬리주. 자,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대장주에 반대되는 모습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골라주신 코나아이.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제법 가파르게 좀 나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눌려있는 상태네요. 코나이가 많이 쉴 만큼 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부터 이제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역 화폐 관련해서 대장주로 코나아이나 웹캐시나 쿠콘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쉬었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업으로는 뭐 블록체인이나 가상이동통신망, VNO 관련된 사업, 인증, 보안, DID 관련된 사업에서도 실적이 나기 시작한 기업 중 하나가 코나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랐다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 중에서 하방을 지지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횡보 중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모습은 하락세가 끝나간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든 아래든 단기 방향성은 결정될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위로 올라가 준다면 올라감에 따라서 분할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도 늦지 않을 터이니 보유자분들은 조금 꼬리주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만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인스피언 관련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종목을 좀 골라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속상할 것 같다,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꼬리주라고 하는 게 네. 누군가의 뭐 기쁨의 구간이 될 수도 있고 환호했던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실망했던 구간, 좌절했던 구간, 또 분노했던 구간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많이 감정이 들어있는 종목들이 바로 꼬리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앞전에도 대장주를 설명하면서 스토리 있는 감각적인 매매가 이제는 필수로 필요할 것. 그래야지 또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테마 릴레이는요. 저는 이 패션계의 트레이드 컬러, 그러니까 트렌디 컬러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가을에는 딥 버건디라든지 딥 브라운이 유행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컬러가 정해지게 되면은 뭐 재킷이라든지 부츠라든지 뭐 백이라든지 전부 이 컬러 계열의 옷들로 다 확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시장도 한 번 테마가 뜨게 되면 갖가지 종목들이 그 색깔을 입고 뛰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로봇주라든지 조선주들의 흐름도 그랬고요. 이 사이버 보안 테마들 또한 해킹 데이터 유출 사건이 이어지게 되면서 보안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메시지가 투자자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 정부, 개인 모두 다 이 보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나도 이제는 좀 브라운을 한번 입어봐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처럼 감정들이 몰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컬러가, 이 모든 유행하는 컬러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컬러가 클래식한 컬러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반짝일지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아쉬움을 주었지만 이것은 저는 신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싹, 센즈랩, 모니터랩, 사이버원, 휴네시온, 지니언스 등등 많은 사이버 보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인스피언이라든지 라운시큐어, 한국전자 인증, 한컴위드, 엑스게이트, ICTK 이렇게 보안 IT와 그다음에 양자 기술까지 곁들여진 이 사이버 보안의 테마주들이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인스피언 오늘 꼬리 달고 많이 내려와 준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준비되었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7,000원대의 가격은 이전에도 7,000원의 가격으로부터 11,000원대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이 7,000원대의 중간중간 거래량이 튀게 들어왔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 7,000원은 기억되는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차트를 더 좁혀보게 되면요. 7,0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 타이밍에 이 재료와 이 가격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부터는 약 8,500원에서 9,000원대까지도 단기적인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정말 또박또박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미식가로서 음식은 우리가 또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는 것처럼 색깔, 컬러까지도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일 파트너의 글로벌 텍스 프리.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금방 또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앵커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외국인 투자가가 이길까요? 기관 투자가가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에서는 기관 투자가가 이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네.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156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기관은 206만 주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9월 30일부터 중국 무비자 관광객이 입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에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현재 가격 부근에서 올라간다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6,500원 정도 경신하게 되면 전고점 수준인 7,830원을 넘어서 8,500원, 9,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텍스 프리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진짜 주식 1부에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인사이드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주제가 나왔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의 이유 있는 고공행진, 연내 10만 전자 갈까? 자, 이제 8만 전자를 넘어섰고 9만 전자, 10만 전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세 분의 파트너의 대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의 선택은 뭐지? 어유. 네, 주식창 세 분 다 노우 노우 노우. 야, 이거 뭐 노래 가사도 아니고 세 분 다 노우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 박지은 파트너 네. 말 잘하고 똑똑해 보였는데 왜 10만 원 못 가는 건가요? 왜 노인가요? 아, 네, 저는요, 뭐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AI 서버 수요라든지 모두 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삼성이 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히 윗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번 연말까지 시간이 약 2달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단기 기대치가 어느 정도 주가가 선 반영이 되어 있고 10만 돌파는 이전에 한번 되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감정 또한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고 더 많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내 10만 원은 NO.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이 10만 원은 거쳐가는 숫자일 뿐이지 진짜 무대는 저는 12만 원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은 늘 목표보다 더 큰 꿈을 향해서 움직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당연히 물론 좋은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 역시나 노우라는 답변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13만 원은 간다라고 해서 제가 노를 말씀드렸고요. 최근 사실 2년 전에만 해도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반도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최근 리포트에서 모건스탠리가 13만 원 이상으로 간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주말에 CT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을 넘긴다고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5만 원 충분히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연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NO, 13만 원, 15만 원 YES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재치 있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대1 상황인데 우리 허반석 파트너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NO, 역시나 연내 10만 원 못 갈 것 같아서 혹은 더 이상 갈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의 NO일까요?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내 기본적인 스토리로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쓰시지. 5천 원만 더 쓰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HBM 관련해가지고 퀄테스트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퀄테스트 통과해서 납품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10만 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3분기 잠정 실적에 있어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면 10만 원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퀄테스트 통과와 3분기 서프라이즈가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한다면 연내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에서의 저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네.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보면요. 이 구간에서도 매수와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줄기차게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요. 이제 저항에 대한 고리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이 단숨에 끊어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여기서 매물 소화, 횡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추세선 분석을 해보고 연봉 차트로 넘어가면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40에서 50 사이 정도 올라가면 올해 할 농사는 다 지었다. 이 정도면 수익 실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왔습니다. 50% 이상 상승했을 때는 2009년이 50% 이상 올랐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 5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을 때는 그 해의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준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항의 가능성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한다면 10만 원 가능하다라는 디테일한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승일 파트너가 들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역시나 가격이 나오는 거지 저 조건들이 조금 틀어진다면 연내 13, 15만 원 요거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하고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무너진다면 연내 10만 원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두 가지 조건이 좀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지금 뭐 채팅방에서도 우리 홍일점 칭찬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분들께 삼성전자 외에 혹시 뭐 그럼 SK하이닉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는 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대장주 역할을 하겠지만 네. 이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가 될 수는 있어도 이 무대 연출과 조명과 이런 모든 호흡들이 맞아야 더 큰 무대를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숫자로 얼마까지 간다라기보다는 다른 밑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함께 힘을 내줘서 호흡을 맞출 것이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면 즐거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Q 두 번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왕자의 게임 최종 보스는 HBM이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세 분의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no, yes, yes 이렇게 왔는데 한 분만 또 의견이 살짝 갈렸어요, 지금.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의견 갈린 분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최종 보스가 뭐 SK하이닉스다, 최종 보스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다른 답이 올 수도 있었는데요. 최종 보스가 HBM이다라고 한다면 HBM은 제가 최종 보스 예스다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본에는 제가 예스라고 드렸습니다. 네. CG가 지금 잠깐 잘못 나와가지고 저희도 그거 알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도하는 우리 또 허반석 파트너는 예스를 했고 지금 타이밍 여기 정말 안 맞았습니다. 타이밍을 노렸는데 노라는 타이밍을 좀 노렸는데 일단 예스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기존 DDR5랑 그다음에 GDDR6 대비 HBM3나 HBM3E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3배에서 10배, 대역폭도 3배에서 10배,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좋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GPU, 인공지능, AI 생태계를 만들 때에는 HBM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HBM이 여기서 대장주가 아니고 HBM의 생산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AI 생태계 자체에 흔들림이 나타나고 AI 생태계 발전에도 지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에는 AI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HBM은 대장이 맞고 최종 보스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율이 좀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수율 어떻게 잡아나갈지, 콜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할지. 그렇게 된다면 조금 아까 못다한 말씀을 약간 드리자면 SK하이닉스가 점유율 과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2026년 이르면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거고, 지금 SK하이닉스는 뭔가 단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이 단가에 밀리지 않기 위한 뭔가 발버둥을 치려고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를 앞당기려는 노력을 서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종목이라면 뭔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HBM이라면 최종 보스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HBM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고 노를 일단 선택하신 우리 김승일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다른 의미의 노일까요? 아니면은 HBM보다 더 강력한 강자가 나온다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AI 시대에 맞는 칩은 HBM이 유망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레거시 D램이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예스라고. 네. 예. 지금 약간 헷갈리시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삼성전자나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 종목 중에서 레거시 D램 관련해서 수요 내지는 수주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거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28나노 D램 이전의 D램들을 레거시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레거시 부분의 수요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세는 지금 올라온 것보다
2배 이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유망 종목으로 유니테스트나 유진테크, ISC, 한미반도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특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약간 해 주셨거든요. 자, 관련해서 유진테크, ISC, 한미반도체 등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 있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세 종목 중에 ISC가 제일 강력한 종목일 것 같고요. 네. DDR4에서 DDR5가 7년 만에 도래했습니다. DDR5 지금 침투율이 지난 8월 말 현재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DDR5의 침투율 제고가 이어진다면 ISC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지윤 파트너 역시나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방금 전에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자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살아 있어야 소부장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반도체 전쟁의 최종 복수는 이제 일단 HBM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병목을 풀어주는 게 바로 HBM의 초고속 메모리거든요. 물론 이 CXL도 멋진 기술입니다. 이 CPU라든지 가속기 사이의 메모리를 공유해 주니까 게임으로 치게 되면은 이 HBM이 보스를 직접 때리는 메인 딜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CXL은 이 구성원들의 효율을 끌어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공격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지원 캐릭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분야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무대에서 관객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서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형 전쟁 무대에서는 약간의 파워는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패키징은 무대 뒤에 연출자의 모습입니다. 이 HBM이든 CXL이든 결국에는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이 돼 주어야 진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제 대답은 예스, 보스는 HBM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원맨쇼가 아닙니다. 콤보 게임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HBM이 보스라면 이제 CXL, 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패키징 이런 종목들은 같이 싸우는 동맹군 결국에는 이 조합들이 단단하게 뭉쳐야 반도체 왕좌를 붙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게 HBM뿐만 아니라 최근 뭐 CXL 등등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내가 체해하는 맛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다.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YC, 네오셈, 엑시콘 이렇게 세 가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CX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직까지 익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분해진 종목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 보실 종목들, CX에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